노래를 조금만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끊어야 돼요. 마약을 조금만 먹겠다는 게 가능한가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끊어야 하는 최악의 공부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10가지는 진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0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걸 잘 들었다가 공부할 때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 목표하는 대학에 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고3 때 수능 망치고 재수 성공하면서도 제 나쁜 공부 습관들을 하나씩 잡아 나갔는데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것들을 모두 다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면서 형광펜, 볼펜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무슨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색이 10가지가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색으로 쓸까 하고 엄청나게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짜잘짜잘하게 고민을 하는 게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공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삼색 볼펜 정도만 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부라는 것은 하이라이팅을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그 하이라이팅된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흡수하는 게 그때가 공부인데 그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일단 뭐 무슨 색으로 칠하지 이런 거 고민한다고 시간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알듯이 색을 너무 많이 써놓잖아요. 그러면 다시 봤을 때 내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필기가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원래 디자인적으로도 색이 한 화면에 3개가 넘어가면 시선이 분산되고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하잖아요. 막 엄청 예쁘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어. 그러면 그것 자체로 만족감을 느껴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열심히 필기도 해놓고 밑줄도 그어놓고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해당 문장이 왜 하이라이팅을 쳐야 되는 문장인지 왜 그 단어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도 내가 열심히 필기했다는 그 만족감 때문에 그냥 나는 공부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뭐 쓸데없이 형광펜 이런 거 많이 사지 마시고 딱 색깔은 3개 정도만 사서 그것들로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노트 필기 해놓은 거 안 보는 습관이에요. 이거 은근 진짜 재수생들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 내가 모르는 영단어를 노트에 적었어요. 아니면 내가 국어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노트에 적어놨어.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보면서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봐. 왜냐면 내가 그 노트에 잘 정리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감을 느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내가 써놓은 노트를 다시 본다는 게 내가 이미 아는 걸 보는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손이 안 가게 돼요. 근데 내가 따로 빼서 필기까지 했다는 건 다시 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필기를 진짜 빽빽하고 열심히 깨끗하게 해놔도 결국에 한두 번 보고 말면 필기 완전 대충 해놓고 5번 보는 친구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남는 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공부를 잘하려면 반복해서 시간을 두고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 내 스스로는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에 머릿속에 남는 건 없고 그럼 당연히 시험장에서도 점수는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노트 다 쓰지도 않고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는 막 노트가 6개, 7개가 돼가지고 내가 이 과목을 뭐 어떤 노트에 적어놨지 아니면 내가 이 정보를 어디에 적어놨지 헷갈리게 돼요. 내가 나중에 다시 내가 필기해놓은 거 보려고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도대체 어떤 노트에 적어놨는지 계산이 안 돼. 이거 특히나 MBTI P인 친구들이 많이 겪는 건데 그냥 막 잡히는 대로 필기를 하고 아니면 이 노트에 좀 필기하다가 다른 과목도 필요한데 하고 다른 노트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목별로 한 10개 노트가 있어요. 근데 그 노트들 싹 다 쓰지도 않아. 끝까지. 대부분은 앞에 한 5페이지 정도만 필기가 되고 나머지는 백지예요 그냥. 아니 무엇보다 돈이 아까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노트 보면 자괴감 들고 돈 아깝다는 생각 드니까 공부는 성취감이랑 뿌듯함이랑 이런 게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쌓이는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의심 없이 넘기는 습관이에요. 이게 사실 진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음에도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로. 개념사로 해독하든 아니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내가 의문이 생기든 반드시 그 의문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어 지문을 읽거나 아니면 뭐 정치화법 공부하는데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그 개념의 뜻을 찾아보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그냥 냅다 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이 개념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그 받아들이기 전 단계가 바로 의심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의문을 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법률상으로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왜 일정한 상속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유류분이란 걸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의문을 품고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내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 채로 암기를 하는 거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같은 거를 일일이 다 납득하고 암기를 하는 거는 공부 효율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시험 쳐야 되는 내신 준비라면 모르겠지만 특히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공부한 개념을 수능 때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실력이.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서 찾냐? 유튜브 봐도 되고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됩니다. 저는 이 국어 지문을 읽다가 박테리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뭐 세포에 침투해가지고 감염을 시키는 이 내용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유튜브 다 찾아보고 했는데 유튜브에 그 무슨 외국 채널이었는데 완전 상세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 번역 눌러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Y라는 질문을 품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매체가 잘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구글도 검색하면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채워지는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인강 게시판 있잖아요. 그거 이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특히나 국어 문법 아니면 수학, 탐구 같은 개념이 중요한 과목들은 반드시 각 개념마다 의문을 품고 왜 이렇게 된 거지 납득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게시판 또 장점이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글을 쓰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논리정연하게 다시 한 번 더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글을 적으면서 갑자기 납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 들고 학교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하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그걸 말로써 풀어내려고까지 노력을 했을 때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해보려는 그런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개념서 회독 안 하고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풀이 중요하죠. 근데 이 개념서를 본다는 것은 원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문제풀이는 유형을 이해하는 거고요. 개념서 회독 없이 너무 문제풀이만 하다 보면 그 유형 각각을 푸는 기술만 익히게 되고 왜 그 유형을 그런 식으로 푸는지 원리는 까먹을 가능성이 커요. 국어는 뭐 개념서라 이게 딱히 크게 없지만 뭐 문법 빼고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유형의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는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수학을 진짜 잘못 공부했었는데 그냥 문제만 정말 많이 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유형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수능날 갔더니 그 유형에서 조금만 다르게 바꾼 유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 유형을 풀 때 어떤 개념에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건지 내가 납득을 못했다 보니까 이걸 조금만 변형시켜 놨을 때 제가 할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유형만 달달 외우지 말고 그 유형이 왜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지 그 유형 안에 들어가 있는 원리나 개념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공부 도중에 휴식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뇌는 집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뇌는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 20%를 사용한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뇌에서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20%를 먹어버린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뇌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생존에는 불리해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옛날엔 뇌가 에너지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뛸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를 방지하도록 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 아이폰 저전력 모드처럼 뇌가 부스팅을 끄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부스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휴식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교수님이 왜 우리가 공부 1시간 정도마다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1시간마다 휴식을 안 취하고 공부했을 때랑 취하고 공부했을 때랑 생산성이 요렇게나 많이 달라진다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쉴 때는 한 5분에서 8분 정도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좀 걷고 오세요. 걷기랑 눈 붙이고 가만히 있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휴대폰 보면서 쉰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가장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휴대폰은 보는 순간 도파민을 분비시켜가지고 오히려 뇌를 계속 자극하고 뇌를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휴대폰 보고 공부하려고 하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뇌가 지쳐있거든. 그러니까 더 탈진 상태로 몰아넣는 거니까 휴대폰 보거나 뭐 노트북 보거나 메가스터디 캐스트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쉬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하시거나.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하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7번째, 공부 시작 초반에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뭐냐면 이 공부라는 행위가 정말 하기 싫은 행위인데 여기에 노래라는 내가 좋아하는 걸 붙여서 공부에 대한 저항감을 좀 낮춘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기 쉽게 만든다라는 게 그 측의 주장인데 사실 저는 이 주장에 반대를 해요. 왜냐면 제가 이 말을 듣고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게 안 돼.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계속 한 곡만 더 하면서 1시간을 듣고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뇌에서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중독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좋아하는 노래 듣는 걸 멈추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의지력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의지력으로 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다음 막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노래 좀 들으면서 공부하면 안 되냐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공부법을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뇌라는 것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노래만 들을 수 있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 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뇌는 노래를 듣다가 다시 공부를 했다가 노래를 듣다가 다시 공부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쫙 집중하다 보면 내가 무슨 노래 들었는지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게 노래랑 공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기에 집중하는 거 방해, 계속 여기로 주의를 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공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노래 안 듣고 문제 풀었으면 10문제 1시간 만에 풀었는데 노래 들으면서 푸니까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수생이다 아니면 뭐 고3이다 하면 노래를 조금만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끊어야 돼요. 마약을 조금만 먹겠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노래를 공부를 하는데 조금만 듣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공부 다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듣는 정도로 하셔야지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할 땐 절대로 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늦잠 자는 건데요. 특히 수험생들은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자는 시간은 달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몸의 이 신경계가 안정이 되거든요. 우리의 몸은 루틴이 있어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미래가 예측이 될 때 평온함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안 느껴서 몸이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고 루틴이 달라져. 어떨 때는 아침 먹었다, 어떨 때는 아침 안 먹었다가, 어떨 때는 뭐 아침에 이 공부했다가, 어떨 때는 아침에 저 공부했다가, 오후 1시에 일어났다가 오전 9시에 일어났다가 이러면 우리 뇌에서는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러면 안 좋은 게 결국에 좋은 생각이나 통찰, 아이디어도 내 정신 상태가 평온할 때 스트레스가 없을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내 스스로 약속했던 생활 패턴을 어기고 늦잠 자고 이러면 루틴이 만들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공부 생산성 저하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9번째는 쓰레기 음식 먹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나중에 한번 빼서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건강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장이랑 뇌랑 연결된 신경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평소에 뇌에서 장에게 보내는 신호가 1이라면 장에서 뇌한테 보내는 신호는 10이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장에 건전한 에너지를 넣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쁜 영양이 내 뇌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 튀김류나 너무 달달한 거 먹고 나면 그 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머릿속이 붕 뜨게 돼요. 진짜 쉽게 설명하자면 포도당 같은 걸 먹으면 그게 당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몸의 혈당, 피 속에 있는 당 수치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원시시대 때는 이 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어요. 당은 에너지를 많이 내줄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원이었는데 사실 원시시대 때는 당을 그렇게 많이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가공식품, 뭐 초콜릿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을 거의 무한정으로 싼 값에 섭취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에 그렇게 많은 탄수화물과 당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뇌는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란 걸 분비를 해가지고 이 미친 듯이 도파민이 나오는 이 이상한 상태를 막으려고 해요. 혈당 쇼크가 탁 왔을 때 인슐린이 이렇게 엄청나게 분비가 돼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무력감이랑 우울감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치킨을 먹고 막 엄청나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그 뒤에 기분 나쁜 찝찝함을 느끼는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 생산성도 굉장히 저하를 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막 사과나 뭐 당근, 양배추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뭐 밖에 나가서 먹더라도 맥도날드가 아니라 서브웨이를 가세요. 이런 식으로 수험생이시면 내가 먹는 것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해야지 뇌가 돌아가고 이게 다 연결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고쳐야 되는 거는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공부 미루고 있는 습관이에요.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그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거든요. 진짜로 공부를 안 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 공부 시간이 5시간도 안 넘어가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도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은 안 오르죠. 이걸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건데, 그 책의 저자는 내가 뭔가 하기 싫은 습관이 있을 때 그걸 딱 3초만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걸 하기 싫다는 마음의 장벽을 좀 낮추는 행위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헬스장을 가야 돼. 그러면 헬스장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3초 동안 운동화 신기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진짜 3초 동안 운동화만 신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운동화를 신는 게 트리거가 돼서 밖에까지 나가게 되고, 밖에까지 나가게 되면 헬스장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제가 자주 썼던 방법인데, 지금 쓰는 유튜브를 딱 5초만 멈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5초만 끄고, 지금 이 영상 보고 5초만 끄고 그 5초 동안 잔잔한 바다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유튜브를 보고 싶다는 충동을 좀 잠재울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최악의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10가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반드시 체크해서 없애 나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